새벽 6시 남편 준호가 출근길을 나섭니다. 검은 정장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 때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어와요. 식탁에는 16살 딸 별이가 혼자 앉아 토스트를 먹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빠 또 늦게 와? 물어도 대답은 없어요. 남겨진 커피잔에서 김만 피어오를 뿐입니다. 저녁 9시 동네 무도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 곡만 더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낯선 남자가 건넨 후에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던 남편의 차, 운전석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떠오르는 의심, 무도장 조명이 천천히 돌아가는 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 같은 음악을 들어도 박자가 다를 수 있다는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18년 차 남편 준호는 물류회사에서 일해요. 납품 일정 때문에 이틀에 한 번꼴로만 집에 들어오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상. 때로는 사흘씩 지방 출장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마사지 해드리고 외판 일하며 살림에 보태고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현금 봉투 생활. 오전엔 단골집 3곳에서 마사지를 해드리고 오후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세요. 부부는 붙어 살아야 복이 온다. 남편 혼자 바깥일 시키면 마음이 딴 데로 간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문득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내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 42세가 되도록 저만의 시간은 없었어요. 아침 7시에 딸 별이를 깨워 학교 보내고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밥을 해먹고 설거지하는 일상의 반복. 찬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 텅 빈 거실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무도장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춤추는 사람들을 봤어요. 왈츠, 탱고, 룸바.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무도장 실장 장씨가 나와서 말을 걸었어요. 한번 배워보실래요? 처음이시면 무료 체험도 있어요. 처음엔 저는 못해요라고 사양했지만 음악만 들어봐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에 혹했지요. 첫 수업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어깨가 풀리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한 곡만 더를 외쳤어요. 집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딸 별이는 엄마 주말 한 번만 집에 있어라고 하고 준호는 일이 돈이야 놀 시간이 어디 있어라며 또 다른 야간 운전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무도장에서 보내는 2-3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죠. 거울 앞에서 스텝을 밟는 제 모습이 10대 때 꿈꿨던 여자였던 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 실장의 시선이 달라졌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날 밤 준호가 무도장 앞에서 저와 장 실장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속였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흐릿해. 마지막 기억은 장 실장이 건넨 맥주 한 잔뿐이었어요. 그 이후 일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춤은 핑계고 바람이 본심 아니야? 준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맥주 한 잔의 기억을 잃는다고? 다른 남자 손잡는 게 춤이야? 동네에서 입방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라씨가 무도장에서 남편 있는 사람이 왜? 어머니가 걱정스럽다며 전화를 거셨어요. 남편 있는 여자가 무슨 춤을 배워? 동네 소문이 안 좋다던데.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 별이는 부모의 냉랭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준호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무도장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흐릿하게 남아있었어요. 구청 가족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김 상담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부부가 함께 노력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어요.
상담사가 제안한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동반 무도 수강과 매회 사진 인증. 둘째, 집에서 정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 셋째, 외부 남성과의 연락 완전 차단. 집에서 정한 세 가지 규칙도 있었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쿨다운 10분. 주 1회 부부 산책 의무화. 가사 분담표를 카카오톡 캘린더로 공유해서 투명하게 관리. 장 실장 번호는 즉시 차단 처리했습니다. 무도장도 당분간 가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준호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규칙이 우리를 진정 회복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첫 동반 무도 수업날이 왔어요. 서로의 발을 밟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의 손은 딱딱했고 제 어깨는 경직되어 있었어요. 강사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둘째 주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너무 피곤하다, 허리가 아프다며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서 기본 스텝만 연습해야 했습니다. 딸 별이 16번째 생일 저녁이었어요. 케이크를 사고 작은 파티를 준비했는데 준호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일이 더 중요해? 별이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벽에 붙인 규칙표는 점점 빈칸이 늘어갔어요. 주 1회 산책도 가사 분담도 체크 표시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상담사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마사지와 외판 일로 바빴고 준호는 여전히 이틀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인증은 단 한 번도 제출하지 못했어요. 동반 수강은 한 달 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혼자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즐거움은 죄가 아니다. 관리가 문제였다. 완벽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생활 동선부터 정리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준호도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나 봅니다. 의심은 남고 피곤도 남는다며 자신의 과로와 무관심을 조금씩 인정했어요. 내가 너무 집을 비웠나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개별 상담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던 노력이 실패로 끝난 후 각자의 회복을 우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어요. 때로는 함께 치유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결혼 18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각자 다른 박자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고 같은 꿈을 꾸지만 다른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무도학원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이 어렵습니다. 원장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벽에 붙어있던 규칙표는 서랍 깊숙이 접어넣었어요. 별거 석 달을 합의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주말에는 준호가 딸과 지내기로 했어요. 잠깐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딸 별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싸우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아이가 어른보다 현명했습니다. 사진 인증은 끝내 제출하지 못했어요. 동반 수강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세 가지 규칙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밤 비어있는 무도장을 지나쳤어요. 느리게 도는 조명 아래서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박자는 다를 수 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다른 리듬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함께 춤추려 했지만 발이 맞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